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채권과 주식, 외환을 모두 열광하게 한 파월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슈죠. 파월 의장을 믿지 못하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3분기 인하 확률을 10%로 진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의회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세 가지 이슈를 꼽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루어진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전일이 아니라 오는 새벽이 됐죠. 시장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과 주식 그리고 외환 시장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을 설레게 한 그의 발언이 무엇이었냐면요. 노동시장 강세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어가는 걸 보면서 기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보다 정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스님? 일단은 한마디를 했긴 했는데 더 네. 추가적으로 안 좋은 표현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이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두 단어. 네.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죠. 그렇죠. 제가 어제 전일은 이제 시장을 대응해보고 그다음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자. 네. 왜냐하면 파월의 멘트에 의해서 시장이 좀 갈릴 거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사실 둘 다 좀 저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두 단어 포함해서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것도 긍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 두서가 올해잖아요. 네. 금리 인하 언젠가는 내릴 것이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 우리는. 네. 근데 뭐 이거 관련 금리 인하 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어떤 페드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제 사실 파월의 입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플레이션. 자, 우리 이제 알지만 우리 너무 인플레이션 말만 이제 언제부터 나왔나요? 네, 20년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 근데 파월의 입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시장이 좀 바뀌었냐면 미국에 대한 최종 금리가 5%대로 변경이 됐어요. 5.25%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마 하단을 보시면은 파월이 이 얘기도 했었네요. 경제 성장 연착륙 가능성 높다.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어제 많은 얘기 중에 이제 목표 물가 상승률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미국 기준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봤을 때 목표 물가치는 2%예요. 근데 이걸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도 지금 팩트입니다. 근데 연착륙이라는 말은 저는 좀 사실 꺼리고 싶어요. 올해는 경기 침체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나와야 제가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나왔네요.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나왔네요.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반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디플레이션 그리고 기쁘다 이 표현 하나로 5%대에 대한 최종금리 설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명료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연준은 두세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이것을 금리 인상 종료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페드워치는 처음으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했고요. 또 9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의 인하 가능성은 10% 이상까지 높이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앞서서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마스터님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이거는 이제 확률일 뿐이죠, 사실. 네. 이제 확률 10%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도 어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였다. 최종 금리에 대한 형태가 네. 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간다는 하나의 표현이긴 한데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사실상 언급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금리를 3분기에 인하하는 건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예, 근데 여태껏 이 연준 의장이라든지 뭐 연준에서 좀 말 바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믿지 못하는 게 최근에 아닌가. 많이 그랬죠. 네,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 2, 3년 동안 말 바꾸기가 너무 많았어요. 예, 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내년에 한다는 거 올해 갑자기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과감한 발언을 사실 하나 꺼내면은 네, 금리를 만약에 실제로 3분기 인하하면 올해 이제 경제 대공황이 빨리 올 수 있어. 또 너무 섣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에는 위험하군요. 경기 위험구보다 채권의 구조가 좀 엉키게 되면서 네. 사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프레드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코스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올해는 23년도는 사실 이제 최종 금리 형태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청자분들. 근데 그게 시장 상승이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어제 만약에 채권을 살 거면 6개월 단기채 위주로 사시라고 표현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올해 상승 기반 원래 이제 경제 대공황 직전에는 시장이 계속 올라요. 역사적으로 했어요. 역사적으로. 올해 그 모멘텀이 한 번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분기 인하 확률은 일단은 웬만하면은 그 기반으로 모멘텀을 안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3월 시장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모색이 될 거예요. 예, 그건 이따가 이제 세 번째 이슈에도 좀 연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른쪽 표를 보시면 빨간 선이 앞으로 우하방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시사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앞으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하방 모멘텀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빨간 선이 지금 파란 선 있죠, 파란 선. 파란 선도 우하방 모멘텀을 기록을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좀 내용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 조금 이제 시청률이 좀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살짝 이제 내려가요, 살포시. 네. 알아야. 하지만 이제 또 해야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은 오히려 귀를 쫑긋하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쉽게 잘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20년도는 돈 푸는 시간, 네, 20년도, 21년도는 돈 푸는 시간, 예, 22년도는 좀 고삐를 죄는 돈을 시간이었죠. 수거하는 예, 시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당시 돈 푸는 시간 당시에는 뭐가 시장을 지배했을까? 예, 이거랑 돈을 쬐는 시간에는 뭐가 시장을 좀 지배했을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자, 20년도, 21년도는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자, 물가가 오르죠. 이때 돈을 푸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초록선인데 계속 올라가요. 자, 밑에 있는 국채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 코스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오면서. 자, 그럼 20년도, 21년도는 물가가 시장을 지배했다 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가 시장을 지배했다. 자, 근데 긴축이 들어가면서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변동성보다 국채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기울기를 판단해 보세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앞으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앞으로 그러면은 뭐가 시장을 지배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가일까요? 국채 금리일까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는 국채 금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2%대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BEI거든요. 초록선이. 잠깐만 화면 좀 내릴게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금 금리 그리고 채권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자, 이 초록선이 이제 물가인데 이게요, 예. 과연 가파르게 움직일까요, 올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가파르지 않고 지금 이 정도에 대한 다운그레이드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울기 정도. 근데 최종금리 형태를 그리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거보다 더 낮은 기울기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실질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제일 맞겠죠. 현실적으로 국채금리가. 그러면은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이 기울기 변동성이 가리키는 그래프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장이요, 앞으로 막 이게 유동성 20년도, 21년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싶죠?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야지 내 계좌가 좀 복구가 되는데. 네. 예.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정도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채권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신기하죠? 증시는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물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은 이제 왜냐면은 증시가 올라가려면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제 만약에 5% 넘어서 6%막 이렇게 인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못해요.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만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면 시장엔 좋게 나타날 거예요. 굉장히.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데.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정화가 그려지겠죠. 일단 2%를 지향하니까 지금 거의 이제 BI 수치가 2.23%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2% 하단치를 좀 목표로 잡을 거예요. 그럼 물가는 일정하다라고 기준치를 내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종 금리 형태가 나오면 우하방을 기록하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기울기에 대한 실질 금리 척도가 이전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내려가는 코스만큼 기울지는 않고 평탄한 일만큼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엄청 가파른 상승보다는 오른쪽 상방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되 랠리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거죠. 랠리성으로. 이 지표에서 그렇게 보여요, 저는. 예, 일단 최종 금리는 언급했으니까 지금부터 국채 금리가 내려가겠다, 지속적으로. 예,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무방을 하거든요. 무방에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증시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1번에 4번, 2번에 3번 수학을 푸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자, 근데 다른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풀 줄 알아야겠죠.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답을 찾기보다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이번 이슈를 정리를 하자면은 3분기 인하 확률은 일단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일단 채권 시장은 일단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국채 금리는 내려가면서. 그죠? 채권 시장은 올라가는 분위기로 화랑을 띠지만 채권의 투자 주기는 어제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신경 크게 안 써도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를 기울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을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네.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이 시사하는 것과 또 이 시장이 앞으로 기대하는 연준의 행보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월가의 전문가도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영향 그리고 향방에 대해서 해영 마스터님이 자세히 분석해 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제때 해결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채 한도 상향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를 연준이 보호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또 선을 긋는 멘트를 내놨는데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님이 2주 전부터 또 강조를 좀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지금 연준 의장 역시도 이 부채 한도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페드에 대해 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네. 디플레이션, 물가도 정리를 어느 정도 표현을 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형님 이게 뭐예요?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이 부채 한도라는 내용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좋아요. 신기하죠?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뉴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군요. 이거는 실제 실행이 될 때 부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아요. 증시에.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요? 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보이지만은 이거 땡큐네 이거예요, 저한테는. 오. 시장이 이것 때문에 더 서포트 받겠는데? 자, 지금 미국에 대한 재무부가 네. 이제 채권 발행을 하겠죠. 네, 그렇죠. 돈이 없대요. 쉽게 얘기하면. 자, 부채 한도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 재무부가 돈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 국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없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럼 재정 정책은 뭘 펼치면서 사실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도달을 했고 이걸 내리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겠죠. 예. 디폴트. 자,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은 제대로 될까요? 라는 표현에서는 당연히 되겠죠. 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별 무리 없이 시장에 의회에 통과할 가능성, 이제 정치적인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연결인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만 무리 없이 의회에 통과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의회에 대한 협상 단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국채 발행을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라는 표현에선 아니요. 라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 아직 돈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자, 이게 TGA가 지금 재무부 보유 현금인데 아직 현금량이 남아 있네요. 이거 일단 풀겠죠. 시장에. 자, 이걸 푼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당장 있는 현금 자체를 시장이 풀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을 더 불어 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자, 국채 발행 안 하면서 현금 잔액을 쓴다. 시장에 좋은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올라가려면 국채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최종 금리가 나왔을 때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 때문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겠죠. 미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발행을 안 해도 괜찮아요. 2월, 3월엔. 왜냐?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회가 통과가 돼야지 국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죠. 지금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의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맞죠? 자, 이 기한이 남은 모멘텀이 올해 1, 2분기는 괜찮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장에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2월이죠. 2월 있습니다. 3월 있습니다. 4월 있습니다. 5월 있습니다. 6월 있습니다. 7월 있습니다. 자, 2분기, 1분기. 자, 2, 3월에는 별 문제 없이 시장에 대한 이 현금 유입이 시장의 유동성을 가미시킬 예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대한 유동성, 이거 써야 되니까. 그리고 국채 발행 못 해요. 이 기간에는.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못 하면서도 이 현금 잔액을 써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서포트 되겠죠. 살아나요, 이거는. 이거 지금은 진짜 좋아요. 지금 타이밍은. 시장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상 보시면은 2011년도 8월 2일 날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될 때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 직전에. 시장 선반영이 좀 다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상향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후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시장이 조정이 나올 거다. 해답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게 3분기로 지금 의회 통과가 예상이 되는데 3분기 시작 전후 시장이 조정이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면 2, 3월에는 그거를 방지하기보다 TGA 재무부 현금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유동성을 더 가미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 3월에는 시장이 훈풍이 더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거 완전 땡큐네. 최종금리 어제 디플레이션 발언했고 지금 당장은 현금 유동성을 더 뿌릴 수 있는 재무부 잔액이 있다는 건 땡큐.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4월에는 사실 가미한 조정적인 부분이 현금 유동을 좀 수축시키는 세금 납부 시즌이 돌입되기 때문에 이 현금 유동이 가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우하방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조정적인 측면 보면 4월 조정, 3분기 전후 한 번 조정, 그 이후에는 시장 상승 모멘텀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23년도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이따 차트 보면서 이거 평가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국채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장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선 국채 발행을 의회에 딱 통과를 해버리면은 국채 발행을 해버리죠. 네. 그럼 국채 가격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국채 금리 올라가겠죠. 국채 금리 올라가잖아요. 과거 데이터에서도 직전에 이때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아시겠죠? 이때 되면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죠. 얘기를 해드리겠죠. 자, 부채 한도가 왔습니다. 하면서 시장이 좀 다소 조정이 들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은 임기가 이제 부채 한도 통과 직전이다 보니까 시장 국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누구나 통과할 걸 뻔히 아니까.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미국 파산하는데 이거 냅두겠어요? 공화당하고 뭐 민주당하고 맨날 싸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보겠죠. 국가가 디폴트에 빠진다는데.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 금액 자체가 그게 쌓아온 게 지금 이 과정이니까 이번에는 안 할까요? 이번에도 하겠죠. 이거 터집니다. 근데 나중에 경제 대공황 할 때 그땐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왜 2, 3월에 좀 훈풍을 불어들일 수 있는 과정인지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아직은 문제 없구나. 그럼 그때만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으로 많이 모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